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3- 강의에서는 뭐 현대, 그러니까 20세기에서 현재까지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뭐 야수파, 표현주의, 비엔분리파, 그다음에 상징주의, 파리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해는 좀 되셨나요? 물론 이해 안 되셨다면은 영상을 다시 한번 더 보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를 해 두셔야 될 것은 계약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 선호술형 평가를 여기서 내려고 예전에 예고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영상을 되짚어 보는 형태로 공부하셔도 되고, 물론 공부를 할 때 조금 메모를 해 두셔도 나중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미술 이론 수업, 그러니까 서양 미술사의 오늘 마지막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또 미술 관련 또 뭐 그런 내용들을 영상을 조금 올리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술 이론은 이번 4-1부터 4-3까지의 강의, 그러니까 오늘 입체주의, 미래주의, 그 다음에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그 다음에 추상미술, 추상표현주의까지 해서 이번 서양미술사 이론 수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입체주의부터 해보겠는데요. 먼저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금 전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지막 시간으로 4-1 강의 입체주의, 미래주의, 그 다음에 4-2 강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4-3 강의 추상미술, 추상표현주의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107페이지, 110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입체주의 보겠습니다. 입체주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로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입체주의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처럼 1907년경 파리에서 피카소와 브라크의 공동 작업을 통해 탄생한 미술 양식이고요.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후에 비화학적 형태로 분해하여 한 화면에 재구성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입체주의라고 하면요. 큐비즘이라고 합니다. 큐비즘. 큐브 아시죠? 큐브. 입체주의는 큐비즘이란 말은 브라크가 모난 입방체 모양으로 그린 풍경화 레스타크의 집을 전시하면서 유래했습니다. 1907년경 파리에서 피카소 그리고 브라크 이 두 화가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탄생한 회화와 조각의 양식으로 20세기 초 현대 미술의 가장 중요한 흐름 중의 하나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사실 그대로 그린다는 생각은 프루베가 시작하여 마네와 쇠라를 거쳐 오는 동안 회화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과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입체주의 역시 3차원의 실세계를 2차원의 조형세계에 그대로 옮기려는 방법으로부터 출발한 사실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점을 한 곳에 고정시켜 나타내는 방법의 한계는 대상을 완전히 그려낼 수 없다는 것, 한쪽 면만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잔의 구조적인 모자이크식 풍경화나 자연을 모사해서 왜곡시켰던 상징주의의 방법은 입체주의의 탄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즉, 단 시점의 재현적 묘사가 아니라 다시점에서 관찰된 수많은 부위들을 화면에서 재배치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입체주의 양식은
회화에 있어서 다양한 양상으로 응용되며 확산되어 레제, 드랭, 들로네, 마르크 등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조각이나 건축 양식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대상을 기하학적 단편들로 분할하고 단순화시킨 점은 이후 나타나게 되는 기하학적 추상 회화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아래 그림 보이시죠? 아래 그림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여기는 교과서에 있죠. 브라크의 테노라가 있는 정물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물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나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컵처럼 보이기도 하고 피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죠. 이게 브라크가 그린 정물화입니다. 어때요? 재밌죠? 다음은 미래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주의,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전위예술 운동이고 미술의 전통을 부정하고 기계 문명이 가져온 속도와 역동적인 힘을 표현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이 작품들도 보면 어때요? 회오리 치는 듯한 느낌,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 여기는 움직임의 어떤 흔적들이 그대로 조각 작품에도 나타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미래주의는 시간의 흐름도 표현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래주의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주의는 입체주의의 기하학적인 그리고 합리적, 분석적인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기계 문명이라는 20세기의 새로운 환경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새로운 감성의 최초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요. 기계 문명의 산물인 속도와 역동성, 도시, 전기불, 소음 등의 새로운 미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과거의 전통과 철저하게 단절하려 했을 뿐 아니라 파괴가 곧 창조라는 정신으로 활동했습니다. 마리네티를 중심으로 모여든 예술가들은 도발적인 단체 행동과 선언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교양 있는 시민계층과 대립하며 이들을 비하하였습니다. 정적인 세계관을 역동적인 현대성으로 대신하고자 했으며 수많은 미래주의의 선언문과 문구들은 실험적 타이포그라피의 초기 사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최초의 개념주의적이고 미술 이론적인 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자연과학의 성과와 앙리 베르그송의 생철학에서 영감을 받은 세베리니는 시간, 장소, 형태, 색채의 회화적인 종합을 추구하였으며 발라, 지금 여기 아래에 보면은 이 작품 있죠? 교과서에도 있는데요. 발라는 저는 이게 회오리 바람인 줄 알았더니 작품 제목은 자동차 경주입니다. 그리고 보초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작품이죠. 입체 작품 보초니. 제목을 보니까 공간 속 연속성의 독특한 형태라는 내용입니다. 제목도 조금 어떤 사람의 모습 이런 뭐 내용이 아니라 공간 속 연속성의 독특한 형태, 그렇게 지었네요. 독특하죠. 카라, 루솔로와 함께 다양한 감각적 인상의 동시성, 기억의 단편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표상들을 한 작품 속에 함께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로 충만한 공간의 역동성으로 정적인 회화적 구성을 대체하여 감상자의 감수성을
보양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미래주의 화가들이 선호했던 모티브는 기계, 기차, 자동차와 같은 현대성을 상징하는 것들이었는데 특히 그 역동적 움직임이 대상의 리드미컬한 파편화를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미래주의는 독일의 표현주의와 러시아 아방가르드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상 4-1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